발표할 사항 정리된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양당 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 재정과 사무처 인력 승계, 당원 승계는 이견이 없다. 2. 당 기구 구성은 이견이 없다. 3. 당명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당명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명을 유지하고 대선 후보 결정 후 후보에게 일임하자는 입장으로 이견이 있다. 4. 야권 단일 후보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당원상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야권 단일 후보 선출에서는 배제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양 대표 간 회동을 통해 논의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가동 중인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에 국민의당이 합류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5. 차별금지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당규 제정을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후 양당 실무협상단은 협상을 종료한다. 별첨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당기구 구성과 관련돼 별첨 참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별첨 1. 양당 사무총장은 당기구 구성에 관한 실무 협의를 한다. 2. 국민의힘 당원상 1인으로 제한되는 당기구는 사무총장 간 협의를 통해 경쟁, 위원회 구성, 병립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임명한다. 3. 국민의힘 당원상 제한을 두지 않는 당기구는 양당의 현재 직책을 존중하여 공동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당 직책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보다 적합한 직책을 임명한다. 오늘 우리 권인희 단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권 단장님이 계실 때에 이게 합당인지 통합인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통합을 위한 합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실무적으로 전에 합당을 하시겠다고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조영 대표하고 합당에 대한 큰 줄기를 잡으셨기 때문에 합당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우선 당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 입장은 당명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실제가 국민적 지지를 통해서 4.7 보선에서 승리도 했고, 그리고 지금 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나 또 합당을 했었을 때 얼마가 더 올라갈지 예측에 대한 모형도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썼으면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에 저거 하다고 하면 당명에 대해서는 후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모든 권한을 후보한테 좀 일임을 하면 어떠냐라고는 중재안을 저희 당이 냈었습니다.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주 대표님하고 안 대표님하고 협의가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함께 이해하고 승계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사무처 인력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일정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일자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도 양당의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당원 승계 문제도 3개월 이상 이렇게 당비를 납부했고 했다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협의를 했습니다. 당기구와 관련된 건데 이거를 아마 지분 요구 이렇게 언론인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 하고, 또 저희 당의 당헌당규상 1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별첨 사항으로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양당 총장이 만나서 기구를 두어 가지고 경쟁을 하든 위원회를 하든 아니면 겸직을 하든 여러 형태로 한번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플랫폼 구축 방안인데 이 부분이 바로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당인지 통합인지 좀 밝혀달라고 요구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당원 당규상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그 규정을 이번에는 경과구정 같은 경우를 두어서 좀 배제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현재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토론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제안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경준위에 합당을 한다고 하면 경준위에 국민의당이 함께 들어와서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자라고는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두 번째,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우리 권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을 하는 거예요. 합당이 먼저니까 합당을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주자들을 야권 전체 외부에 있는 주자들을 함께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께서도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을 만나보셨을 테고 저희 이준석 대표께서도 만나보셨기 때문에 야권 전체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들은 양당의 대표께서 직접 만나서 상의를 좀 하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는 아니고요. 또 그 위원회를 설치를 했을 때 저희 입장은 경선준비위원회도 있고 이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상충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장외에 있는 유력 대선 주자가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당 대표들끼리 한번 만나셨으면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원 당규 제정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을 국민의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꼭 항목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설명을 보충해서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실무 협상과 관련된 종합적인 말씀을 국민의당 입장에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실무협상 단장님과 오신환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실무협상에 그동안 열심히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실무협상단의 협상은 종료되지만 세 분과 관련해서 인간적인 소통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의 이 실무협상단에 대한 총평은 이렇습니다.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야권 대통합을 위한 합당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위한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괴리가 이제 실무협상단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무협상단의 협상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